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맞춰 오는 21일부터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에서 등교 수업이 재개됩니다. 원격 수업 기간에는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례와 종례가 운영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10% 이상 줄었습니다. 매출이 10% 이상 떨어진 것은 한국은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가 연장됩니다.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공식 발효되면서 화웨이는 미국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일체 반도체를 살 수 없게 됐습니다. 퀄컴 등 미국 업체뿐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의 부품도 살 수 없어 우리 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북반구의 온도가 사상 최고로 높았고 지구 전체로는 역대 세 번째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선 서부 지역의 최악의 산불이 계속되자 기후변화 정책의 적절성을 놓고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역대 최장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 잦은 태풍 등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의 예외가 아닙니다. 북극의 이상고온 현상이 제트기류의 변화를 가져오고 해수 온도까지 상승하면서 한반도에서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전국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또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는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학교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적용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유지를 원칙으로 등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비수도권 지역도 다음 달 11일까지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학교 밀집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 수업 기간 중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례와 종례를 운영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1단계로 국민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 분량의 해외 백신 확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전 세계 백신 공급 체계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천만 명분을, 개별 기업과의 협상을 통해 2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선구매 계약 비용 1,723억 원을 질병관리청이 집행할 수 있도록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또 수급 상황과 국내 백신 개발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추가 분량을 확보해 전 국민 접종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중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위중, 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은 하루 확진자 수는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최근 확진자 중 60대 이상 어르신 비율이 40% 내외를 기록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의 대다수도 60대 이상이라며 확진자 연령이 높을수록 치료 과정에서 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총괄 조정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며 최근 일주일간 27명이 사망했는데 직전 주에 비해 2배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총괄 조정관은 고령층의 경우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식품 설명회를 비롯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치료를 받는 한 대학 교수가 병상에서 온라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완치될 때까지 일주일에 4번의 수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오히려 학생과 동료 교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트북 화면 속에서 교수가 실시간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에 수학 문제가 뜨자 잠시 뒤 채팅창에 학생들의 답글이 차례로 올라옵니다. 지난 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대학 교수 김모 씨가 수업하는 모습입니다.
피보나치 수액은 이전에 2개의 항을 더해서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확진된 뒤 추가 감염 판정을 받은 김 교수. 생활치료시설에 격리됐지만 강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전공 수업이라 빠뜨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교수가 맡은 과목은 모두 4과목. 완치 판정을 받기 전까지 주 4회 강의를 이렇게 웹캠이 달린 노트북으로 지속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십 명의 학생들의 일정도 있는 거고 영향 안 미치게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좀 다행이라고 보고요. 취재진과는 전화로 인터뷰한 김 교수. 증상이 심하지 않아 자신은 괜찮다며 함께 격리된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도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그 학생들이 이제 자가격리 해가지고 좀 미안하고 같은 대학 동료 교수님들의 원활한 실험과 연구 활동을 좀 방해한 것 같아요. 좀 마음이 좀 빚을 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업이 취소될 줄 알았던 학생들은 병상에서도 수업을 이어가는 교수님 모습에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이 커집니다. 걱정되는 마음도 1번으로 있었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수업은 정말 평소랑 다름없이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좀 컸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장벽으로 학생과 교수진 간 소통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전해진 병상 수업 소식에 캠퍼스에는 잔잔한 감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이 지난해 2분기보다 10% 이상 줄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했습니다.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한은이 분기별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5년 1분기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출액은 제조업 마이너스 12.7%, 비제조업 마이너스 6.5%로 모두 1분기보다 감소폭이 커졌습니다. 2분기 국내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5.3%로 지난해 2분기 5.5%보다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가 연장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4월에 이어 2차 납부 유예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요금은 9월부터 12월까지의 청구분 납부 기한이 각각 3개월 늘어나며 내년 6월까지 나눠서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기요금의 경우 10월부터 12월까지의 요금 납부 기한이 3개월씩 연장됩니다. 또 코로나19 타격으로 전력 사용량이 줄어든 영세업자들이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한국전력이 계약 전력 변경도 안내할 방침입니다. 국내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된 안전벨트는 대부분 복부만 감싸는 구조로 돼 있죠. 그런데 소비자원 실험 결과 이런 형태의 벨트는 충돌 시 상체를 제대로 고정하지 못해 부상의 위험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법엔 어린이 통학버스에 설치해야 할 안전벨트 종류조차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인천에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가 나 차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과속과 신호위반이 문제였지만 통학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이른바 2점식 안전벨트도 논란이 됐습니다. 허리 양쪽 2지점을 연결하는 2점식은 복부 쪽만 감싸고 있는데 어깨까지 잡아주는 3점식 벨트를 했더라면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들에게 맞는 3점식의 안전띠가 있었으면 사망률이라든지 아이들의 그 부상률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국내 대다수 어린이 통학 차량에 여전히 설치되어 있는 2점식 안전벨트에 대해 소비자원이 보호기능 실험을 해봤습니다. 마네킹을 뒷좌석에 태우고 시속 56km로 벽에 충돌시켰는데 상반신이 고정이 안 돼 앞쪽으로 70cm 넘게 그대로 튀어나갔습니다. 머리가 앞좌석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앞좌석 후면이 파손됐습니다. 상해 발생 위험이 매우 크다는 결과입니다. 2점식 안전벨트는 저희들 자료와 같이 앞으로 훨씬 많이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운전석 앞 플라스틱 덮개까지 깨질 수 있는 그런 충격 양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두부에 입을 수 있는 데미지 자체도 크다고밖에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에선 최근 3점식이 머리와 목 부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면서 소형 통학버스에 3점식 안전벨트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된 후 지난해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까진 했지만 최종적으로 통과되진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국토교통부에 어린이용 3점식 벨트 설치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결과를 통학버스 제작사에 알렸더니 최근 어린이용 3점식 벨트 개발에 착수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진단 시약의 임상적 성능 시험을 하고 있다며 다음 달까지 정식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당 진단 시약은 코로나19 검사와 같은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두 종류를 동시에 진단합니다. 식약처는 독감이 유행하는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동시 진단 시약이 신속하게 허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최근에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중국 과학자의 폭로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코로나19에 대한 폭로를 해봤던 정 홍콩대 박사가 영국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 건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라는 폭로였는데 국내외 언론들이 정말 뜨겁게 반응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국 출신의 바이러스 학자인 리엔 리멍 씨가 이 박사가 영국 ITV 루즈 위민이란 토크쇼에서 현지 시간 11일 인터뷰를 했는데요. 옌 박사는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고 또 이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곧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한 수산시장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는 연막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옌 박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논문 2편을 머지않아 공개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첫 번째가 현지 시간 14일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과학계 반응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우한 연구소 유출설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우한 연구소 유출설에 힘을 싣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시다시피 트럼프 미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취재진과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my question is, have you seen anything at this point that gives you a high degree of confidence that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was the origin of this virus? Yes, I have. Yes, I have. And what gives you a high degree of confidence that this originated from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I can't tell you that. I'm not allowed to tell you that. 네, 한때는 중국의 한 의사가 코로나19가 사스와 에이즈를 합성해서 만든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었는데요. 이게 가짜뉴스로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이제까지 사실상 단 한 건도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주장이 계속되는 것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박쥐에서 유래한 뒤에 인간에게 올 때까지 어떤 중간 수출을 거쳤는지 첫 보고 후 9개월이 되도록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모두 음모론으로 치부가 돼 왔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논문이 나온 거잖아요. 참 내용이 궁금한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먼저 소개드리기에 앞서서 이 논문이라는 게 학술지에 실리거나 어떤 동료 검증, 피어 리뷰를 거친 게 아닌 개방형 정보저장소라는 이 지노트라는 웨브사이트에 공개된 자료임을 밝힙니다. 아직은 어디까지나 주장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먼저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연스럽게 진화했다기보다는 실험실에서 정교한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이한 성질, 그리고 추측되는 합성 방법이라는 겁니다. 네, 이 주장은 간단한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자연에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또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토대로 6개월 안에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준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옌 박사는요, 3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유전자 서열이 중국 충칭시 제3군의대 그리고 중국 난징시의 난징사령부 의학연구소에서 발견된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랑 의심스러울 만큼 유사하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근거로는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사람 세포에 세게 달라붙는 역할을 하는 부위가 수상쩍게도 2003년 유행했던 사스 바이러스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위가 유전적으로 조작됐다는 증거가 유전자에서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코로나19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퓨린 분절 부위라는 어떤 세포 친화력과 감염력을 세게 만드는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위가 자연에서 나타나는 이 같은 계통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부위라는 겁니다. 네. 이 부위의 특이한 염기 서열이 이 부위가 간단하게 동물 개체 간에 전달이 되거나 또 자연스럽게 조합되는 이런 방식으로 진화한 결과가 아니고 코로나19에 인위적으로 삽입이 됐을 가능성을 이게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연 박사는요, 이 세 가지 근거를 뒷받침하는 유전자 분석 결과도 첨부를 했습니다. 또 박쥐 바이러스와 비교를 해서 유사성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어디에서 유래한 건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 박사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조작된 바이러스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박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6개월 안에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팀은요, 4단계에 걸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를 준비한 다음에 사스의 인체세포 이 결합 부위를 만드는 유전자를 삽입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포와 친화력을 높이는 퓨린 분절 부위도 넣고요. 그리고 유전자를 게시하는 부위를 또 준비하고 또 효모 등을 이용해서 둘을 합성한 결과물을 바이러스 속에 주입을 한다는 겁니다. 연구진 주장은요, 이 모든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고 또 말씀드린 각 단계가 한두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제시를 하면서 모두 통틀어서 6개월이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바이러스고 또 심지어 6개월 안에 만들 수 있다. 충격적인 주장인데 과학계 반응은 어땠나요? 네, 일단 과학계는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원래 어떤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은 논문이 다른 동료 과학자들에 의해서 검증이 되고 또 비슷한 논문이 여러 편 쌓여야 하는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이 논문이 한 개뿐이고 또 이마저도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더욱더 코로나19의 자연 발생설을 뒷받침하는 논문은 이미 수십 편이 나와 있거든요. 미 국립보건원도 팬데믹 초기부터 수많은 과학자가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했다면서 자연 발생설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 is no way this particular virus could have been human designed. When you look at it, you can exclude that. So I wish people would not be sort of speculating about something that's actually been clearly disproven. This is nature's bioterrorist act. 네, 과학계 대다수의 입장은 물론 공식 입장도 이런 만큼 아직은 확실한 근거와 탄탄한 연구가 더 뒷받침돼야 한다는 게 과학계 공통되는 의견입니다. 네, 그 연 박사의 주장이 어떤 논문의 형식을 갖추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음모론에 불과한 상황인데 연 박사가 좀 더 공신력 있는 증거를 내놓기 전까지 어떤 섣부른 판단은 말아야겠습니다. 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프랑스에서 개강 시즌을 맞은 대학교가 코로나19의 새로운 확산 거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주로 파티나 술집과 같은 곳에서 이뤄지는 사적인 만남이 주요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도 6개월 만에 등교가 재개됐지만 학부모들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개강 이후 약 일주일 사이 10곳이 넘는 대학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브루타뉴 광역주의 렌1 대학에서는 의대 2, 3학년생들이 개강 이후 술집에서 파티를 하다가 45명이나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2,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 강의를 7일간 중단하고 확진자들과 접촉한 이들에게 자가격리를 요구했습니다. 약 3만 명이 재학 중인 렌1 대학은 지난 2일 개강하면서 모든 밀폐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대형 강의장 수용 인원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날마다 늘어나는 확진자 수에 시민들도 걱정과 함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On est inquiet. Voilà. Parce que là en ce moment tous les jours ça monte en flèche, en flèche. Ce matin on était vraiment surpris du nombre de cas supplémentaires. 스트라스부르 국립고등물리학교에서도 지난 주말 사이 5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열흘간 학교를 닫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릴 지역에서 100여 명, 낭트 지역에서 2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캠퍼스 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보건 지침을 잘 따르더라도 학교 밖에서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Ça nous fait peur, oui et non. On doit continuer à vivre, mais on prend toutes les mesures nécessaires pour essayer de ne pas l'attraper. 이탈리아에서는 봉쇄조처로 지난 3월 5일 일제히 폐쇄된 이래 6개월 만에 학교문을 다시 열었지만 학부모들의 걱정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실내에서 유세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을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노출하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경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펜스 부통령이 현지 시각 14일 위스콘신주의 한 호텔에서 수백 명의 지지자를 대상으로 유세했으며 불과 몇 피트 떨어진 채로 간격을 뒀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위스콘신주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집회 참석 규모에 관한 엄격한 상한을 두지는 않았지만 지난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내린 상태입니다. 더 힐은 이번 유세는 대선 유세에 관한 한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늦추려는 조치에 관해 자신의 지침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서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큰 피해를 낳은 대형 산불이 대선 전국의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권한을 사용해 원조를 제공하면서 지지세 확산 기회로 활용하고 있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부정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최근 서부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 등 3개 주에서는 100건 이상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건조한 기후 탓에 크고 작은 산불이 자주 발생하지만 특히 올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에 강한 바람까지 겹쳐 피해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한국 면적의 20% 정도를 집어삼켰으며 지금까지 30명 이상이 숨졌고 수십 명이 실종될 정도로 역대 최악입니다. 침묵하던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1일부터 소방관과 구조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관여를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를 방문해 브리핑을 받고 산불은 산림 관리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He does agree with me on forest management. You have to understand, when I first started talking about it 3 years ago, nobody agreed with me. Now everybody agrees that forest management is a very important subject. 바이든 후보는 산불 원인으로 꼽히는 기후변화를 미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로 규정해 왔습니다. 기후변화 위기는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Donald Trump's climate denial may not have caused these fires and record floods and record hurricanes. But if he gets a second term, these hellish events will continue to become more common, more devastating, and more deadly. 특히 이들 지역이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 곳이라 두 대선 후보의 행보가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낳을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서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계속 확산하며 남한 면적의 20%가 넘는 22만 234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사망자도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 중 24명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왔고 나머지 10명은 오리건주, 1명은 워싱턴주에서 각각 발생했습니다. 또 인근 주민 수십만 명이 대피했고 숲과 들판, 마을은 폭발 사고 현장처럼 변했습니다. 불탄 지역은 대부분 외진 산림이지만 오리건주에서는 서부 해안가를 따라 남북을 잇는 간선 고속도로 주변 마을들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또 하늘이 뿌연 유독가스로 덮이면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시애틀 같은 주요 도시의 대기질은 해로움이나 건강의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여름 북반구 온도가 역대 가장 높았고 지구 전체로는 3번째로 더운 여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6월부터 8월까지 북반구 지표면과 해수면 온도가 20세기 평균보다 1.17도 높아 1880년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세기 평균보다 1.13도 높았던 지난해와 2016년의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입니다. 올해 6월에서 8월 사이 세계 지표면과 해수면 온도는 평균보다 0.92도 높아 2016년과 2019년에 이어 3번째로 높았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8월 지표면과 해수면 온도가 10위 안에 든 해는 모두 1998년 이후였고 가장 더웠던 5해는 모두 2015년 이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러시아 내 여객기에서 쓰러진 러시아 야권운동가 나발리가 의식을 되찾고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이어 프랑스와 스웨덴도 나발리가 구소련이 만든 신경작용제 노비촉에 중독된 사실을 확인하고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러시아의 해명을 촉구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나발리를 치료 중인 독일 베를린의 병원은 나발리가 지난 7일 의식불명 상태에서 깨어나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병상에서 일어나 간단한 거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난 2일 나발리가 노비촉에 중독됐다고 밝힌 독일 정부는 국제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랑스와 스웨덴의 연구소에 추가 검사를 의뢰했고 이들도 노비촉 중독을 확인했습니다. Den Beweis eines schweren Bruchs internationalen Rechtes haben mittlerweile neben dem Institut in Deutschland auch 2 weitere Speziallabore. 노비촉은 옛 소련 시절 군사용으로 개발된 신경작용제로 국제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화학 무기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사건을 살인 미수라 부르며 해명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근거 없는 비난이고 제재를 가하기 위한 서방 세계의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며 의혹을 일축하고 외교장관의 독일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Я согласен с теми нашими политологами, которые убеждены, что не было бы Навального, придумали бы еще чего-то в качестве повода для введ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санкций. 하지만 독일은 이번 사건에 대한 러시아의 해명을 재차 요구하고 추가 조치를 다른 EU 회원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4일 북한의 핵활동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IAEA 이사회 개막연설에서 지난 1년 동안 북한 영변의 원심분리기 농축시설에서 농축 우라늄 생산과 일치하는 징후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 세이프가드 협정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에 있어 IAEA에 신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IAEA는 지난 2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영변의 핵연료봉 제조 공장에서 차량이 이동하고 냉각 장치를 가동한 모습이 포착됐다며 이는 북한이 원심 분리기에서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5G 도약을 상징하는 기업인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로 15일부터 반도체 부품을 새로 사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미국 상무부의 공고에 따르면 미국 기술을 부분적으로라도 활용한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은 미국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화웨이의 제품을 팔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승인 가능성이 불투명해 업계에서는 화웨이의 반도체 구매가 거의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화웨이를 대상으로 한 미국 정부의 제재는 지난해 5월 시작된 이후 계속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화웨이는 퀄컴 등 미국 업체들에서 반도체 부품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화웨이가 독자 설계한 반도체 칩을 타이완 TSMC에 맡겨 생산하는 길이 막혔고 15일부터는 사실상 세계의 모든 반도체 구매 길이 막혔습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에도 계속 지금과 같은 전례 없는 고강도 제재가 계속된다면 화웨이는 존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8호 태풍 장미를 시작으로 10호 하이선까지 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줬습니다. 장마로 인한 피해도 복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닥친 태풍으로 지역 주민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올해 태풍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여름엔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도 있었고요. 또 연이은 태풍으로 곳곳이 수해를 입었는데요. 자, 우선 태풍의 정의와 함께 그 발생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열대성 저기압 중에서 중심 최대 풍속이 수속 17m 이상의 폭풍우를 동반하면 태풍이라고 부릅니다. 네.
일단 뭐 태풍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첫째, 태풍이 발생하는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27도 이상이어야 하고요. 둘째, 대륙권 중층의 상대 습도가 높아야 합니다. 초기에 생성하는 단계에서 중층 습도가 높아야만 태풍 자체적 불안정성이 커지기 때문이고요. 예. 세 번째가 대륙권 하층에 회전하려는 성질. 그러니까 기상학에서는 이걸 이제 절대와드라고 부르는데 바로 네. 이런 회전 성질이 커야만 합니다. 예,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태풍이 되는 건데 이 점차 발달하면서 주변 기압계를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올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들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일단 뭐 우리나라에 올해 가장 먼저 영향을 줬던 것이 5호 태풍 장미였죠.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만들어진 태풍으로 우리나라 인근을 북상하면서도 최대 풍속이 초속 18m 정도 아주 약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 인근에 상륙할 때 열대성 저기압이 약해지면서 초속 15m를 기록을 했죠. 이렇게 이제 약하다 보니까 태풍으로 인해 가장 강한 바람이 불었던 곳이 강원도 양양으로 28.9m 초속이죠. 네. 기록을 했고요. 강수량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100에서 한 150mm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장마 기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태풍보다는 장마 피해에 집중되었었죠. 예. 남해안에 상륙은 했지만 태풍치고는 크기나 세력도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피해가 심하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자, 다음으로 영향을 줬던 태풍은 어떤 건가요? 두 번째로 상륙했던 태풍이 8호 태풍 바비입니다. 네. 8월 22일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발생을 해서 5일 만에 우리나라를 통과해 나갔죠. 바비는 제주도 인근 해상에 30도가 넘는 고수온 해역을 천천히 지나면서 초속 45m 아주 강한 태풍으로 발달을 했습니다. 네. 주로 피해는 제주도와 서해안 쪽으로 집중되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죠. 네. 시설 피해로는 가로등과 전신주 19개가 파손이 됐고 가로수 23그루가 쓰러지거나 뽑히는 등 신고된 피해 건수가 총 100건이 넘었습니다. 네. 충남 태안의 양식장에서는 정전으로 인해서 가동한 비상 발전기가 과부하로 고장나면서 넙치 200만 마리가 폐쇄되기도 했는데요. 기상청은 서해상을 지나갈 때 최대 풍속이 38m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태풍의 영향을 실감하지 못하면서 이게 정말 태풍이 맞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그런 태풍입니다. 예. 네, 바비 태풍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을 새벽 시간대에 상륙할 거라고 해서 출근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출근 시간을 미뤄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 그런 논란이 무색할 정도로 생각보다는 약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동해안 쪽으로 큰 피해를 준 것은 9호 태풍 마이삭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9호 태풍 마이삭은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을 해서 8월 28일 굉장히 빨리 북상해 온 태풍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가을이 시작하는 9월 2일 제주도 인근 해상을 지났죠. 그래서 3일 날 부산 인근에 상륙한 다음에 영남 동쪽 지방을 통과해서 삼척 인근 해상으로 빠져나갔는데요. 제주도를 지날 때 최대 풍속 45m로 아주 매우 강한 태풍이었고 부산에 상륙할 때 최대 풍속 39m로 아주 강한 태풍이었습니다. 네. 이 태풍은 2003년에 우리나라에 가장 강한 폭풍을 몰고 왔던 매미와 이동 경로 그리고 강도가 아주 매우 비슷했죠. 제주도 한라산 남벽 지역에는 10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요. 네. 윗세 우름에도 900mm가 넘는 호우가 내렸습니다. 또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경남 남해안 지리산 지역 동해안 쪽은 250에서 350mm의 많은 비가 내렸죠. 비도 비었지만 바람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제주도 고산 지역에서 최대 순간 풍속이 49.2m를 기록을 했고요. 통영과 울산에서도 초속 46m의 최대 순간 풍속이 기록됐습니다. 예. 한 명 사망에 시설 피해 총 858건이 보고되었는데요. 정전으로 인해서 27만 8천 가구가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예, 이 마이삭은 매우 강한 바람도 있었지만 또 비도 몰고 왔기 때문에 그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마이삭이 채 소멸하기도 전에 이 가을 태풍인 하이선이 발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10호 태풍 하이선 같은 경우는 발생 초기에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그냥 관통해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에 발달 과정에서 초강력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태풍보다 위력이 클 수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태풍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하이선이 9월 7일 3시쯤 제주 동쪽 해상을 지나면서 많이 약해졌어요. 그리고 울산 남쪽으로 9시에 상륙을 했죠. 이후 육지 쪽으로 북상을 하면서 강릉 남쪽에서 12시에 동해상으로 빠져나갔는데요. 하이선이 우리나라에 가까워졌을 때 태풍의 강도도 약해졌지만 제주에는 50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고 울릉도와 독도에는 시속 180km의 강한 돌풍이 불었습니다.
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총 803건의 시설 피해, 또 7만 5천 세대 정전이 발생을 했는데요. 아직은 태풍에 대한 전체적인 피해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개하지 못하는 거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처럼 지역에 따라서 체감하는 태풍의 강도는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요. 한 달여 사이에 4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면서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그런데 올해 발생한 태풍이 이례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태평양 해수 온도가 올해는 굉장히 낮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라니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럴 때는 태풍이 만들어지는 서태평양 해수 온도는 굉장히 수온이 높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강하게 북상했던 8호 태풍 바비부터 마이삭 그리고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해수 온도가 30도가 넘는 아주 고수온역에서 만들어졌죠. 이런 형태에서는 태풍이 잘 만들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예. 근데 올해 9월까지 평년 보면 9월까지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19개 정도가 서태평양 지역에서 만들어지는데 네. 올해는 지금 9월 중순이 지나가도록 겨우 10개밖에 만들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이 정도로 이렇게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으면 태풍이 잘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태풍은 태풍 발생 조건과 다르게 이 세 태풍은 뭐냐면 오직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다는 조건 하나, 예. 그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래서 일부 이제 기후학자들은 자수형가형 태풍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예. 그리고 이제 세 개 태풍이 다 우리나라 인근에서 그대로 북쪽으로 북상해 올라갔죠. 네. 특히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의 경우 우리나라에 상륙을 해서 북상을 하면서 경도상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북진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북한 청진 지역으로 상륙을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태풍 역사에서 이렇게 북진을 해갖고 그대로 북한 쪽으로 상륙한 태풍이 없었습니다. 네. 아주 매우 이례적인 그런 태풍 진로를 보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 아주 긴 장마에 영향을 줬던 제트류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올해 그 발생했던 최악의 장마 그리고 쭉 말씀해 주셨던 이런 이례적인 경로의 태풍들 이런 것들이 모두 기후 변화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정말 북극의 지금까지 최악이죠. 최악의 고온 현상이 제트류의 변화를 가져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으로 찬 공기가 좀 내려오면서 정체했던 것이 아주 긴 장마를 만들었고요. 또 라니냐, 아까 말씀드린 라니냐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았고 또 고수온역, 서태평양 지역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태풍이 발생을 했고 예. 제트류 영향으로 우리나라로 그대로 직진해서 북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쪽으로는 제트류가 사행해서 있었고 네. 동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있다 보니까 태풍이 그대로 북진해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예. 것이죠. 자, 이제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극비가 많이 녹고 북극 고온 현상이 발생하면 이처럼 제트류가 약해지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폭염도 발생할 수 있고 올해같이 긴 장마도 발생할 수도 있고 겨울에는 혹한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고농도 미세먼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거예요. 네. 또 해수 온도도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한 슈퍼 태풍이 풍성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죠. 정말 지구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자, 앞서 평년에 비해서 아직 가을 태풍이 많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상청에서는 올해 가을 태풍 한두 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들이 모델 앞으로 10일 동안 모델은 봅니다. 굉장히 많은 모델을 보는데 현재까지는 25일까지는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최악의 경우 26일 정도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올라오려면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일 태풍이 하나 만들어진다면 10월 초 정도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지금 10월 초에 만들어진 태풍이 어디로 갈 것이냐 아직은 예측은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10월 초에도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하는 태풍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특별한 기압경 아니라면 거의 대한해협 정도로 해서 우리나라 남부 쪽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태풍이 되지 않겠느냐. 남부 쪽으로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태풍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사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궁금했던 점이 이렇게 태풍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보를 이제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예상과 벗어났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단 예측하는 것은 많은 나라에서도 합니다. 우리 많은 지금 젊은 분들께서는 체코라든가 노르웨이 이쪽 그 모델을 많이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쪽 모델은 안 봅니다. 왜냐면 그쪽에서 그 홈페이지에 올린 모델들이 유럽 중기청 ECMWF라고 그러죠. 그다음 미국의 GCF 모델을 갖다 올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국민들은 그게 그쪽 건지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유럽 중기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미 해군, 그다음에 일본, 중국, 홍콩 다 봅니다 모델을. 그러니까 이제 각국이 다 예측이 틀려지는 이유는 독자적으로 다 모델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상청 같은 경우는 일단 이런 모델, 기상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태풍 모델에서 나온 자료를 예보관들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저 차이들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일단 뭐 제가 보기엔 올해 다행히라도 9호 태풍, 10호 태풍은 기상청 예상이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예. 자, 이게 그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이 컸던 탓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기상청에서 이런 예보를 정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유비무환의 자세가 나와서 그래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바이러스제의 내석이 새긴 독감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신종플루 가운데 변이를 일으켜 타미플루 등의 내성을 갖게 된 다제내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새로 개발된 키트를 이용하면 소량의 콧물로도 20분 만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자가 낙상하거나 욕창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됐습니다. 한림대학교 의료원은 40만 건이 넘는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입원 환자의 낙상이나 욕창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델을 활용하면 환자 정보를 검색할 때 낙상과 욕창 확률이 화면에 나타나고 낙상 확률이 60%를 넘거나 욕창 확률이 70%를 넘으면 특별 간호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이 AI 모델은 한림대 의료원 전 병원에 도입돼 입원 환자 대상으로 낙상과 욕창을 예방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려 숨질 확률이 일반 환자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워릭대 연구팀은 수면 무호흡증 환자와 코로나19 환자 1,300명을 분석한 결과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려 7일 이내에 숨질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8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수면 무호흡증이 비만에 동반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위험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관절을 구부릴 때 따뜻해지는 지능형 온열 패치가 개발됐습니다. 포스텍 등 공동 연구팀은 관절에 부착했을 때 쉽게 변형되면서 움직임에 따라 열을 발생시키는 온열 패치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패치는 거북목 증후군이나 목 디스크 등의 치료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난해 TV 홈쇼핑 매출이 전년 대비 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GS 홈쇼핑과 CJ E&M, 현대 홈쇼핑 등 7곳의 전체 매출액은 전년 대비 8.5% 늘어난 5조 5,6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중소기업 제품 편성 비율도 전년 대비 1%포인트 늘어난 70.8%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니? 오늘은 한 내 집 하는 건가? 우리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안 다치구나. 안 다치는구나. 와, 이거 안쪽 보이십니까, 이거? 잔디도 닦아야 되고. 잔디. 나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누가 본 사람? 아, 왜 다 부러져? 이 싱크대 전체를 아예 뜯어야 될 것 같아. 이거 다 써본 거지, 지금. 이봐. 야, 이거 또 하나의 우리 고쳐듀오 도전인데? 하나, 둘, 셋. 막 이럴 줄 알았어. 끝나지.
고쳐듀오 시즌2, 이번에는 경기도 광주 원당마을을 찾았습니다. 혼자 사시는 팔순 할머니의 오래된 싱크대를 고쳐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요. 전국 방방곡곡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고쳐듀오. 어려운 시기 YTN 사이언스는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